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 가이드만의 차별점에 대해서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본 가이드를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주식 투자를 그냥 시작할 수도 있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파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파트로는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알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왜 본 투자 가이드를 읽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파트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해당 파트가 완성이 돼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 가이드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본 파트에서는 본 가이드가 다른 가이드와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는 정보의 과잉의 시대. 우리는 정보가 매우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을 검색하기만 해도 수많은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극히 드뭅니다. 이 가이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자료가 가진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2.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 3. 실제로 투자 의사 결정에 적용하기 까다롭다. 4.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본 가이드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주식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 정말 수익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별로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 정말 유익한 정보인지, 유익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족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본 가이드를 읽었을 때 정말 수익률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 가이드의 차별점이 나오는데요. 본 가이드는 아래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작성되었습니다. 가이드에 작성된 내용 중에 이 원칙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양보다 질. 없어도 되는 내용은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가이드의 모든 내용은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거칩니다. 가이드의 특정 부분을 제거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독자가 있는가? 그 이유가 타당한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 모두 네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은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라는 아니네요. 맞네요. 헷갈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2. 추측보다 사실. 모든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나 추측은 제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저도 사실과 추측을 혼동합니다. 가이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제거하거나 사실로 바꿉니다. 3. 개념보다 예시. 투자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무언가를 설명할 때 넓은 범위의 의미를 포괄하기 위해 추상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독자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확률을 높여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좋은 기업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 20% 이상인 기업과 같이 구체적인 예시를 사용합니다. 새로움보다 익숙함.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개념과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금융과 관련된 개념은 실생활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이 있음에도 마치 새로운 개념인 것처럼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합니다. 만약 동일한 의미를 지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익숙한 개념과 용어가 있다면 이를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 가이드의 차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본 가이드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기존의 다른 투자에 관련된 자료보다 어떤 점을 더 우월하게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제가 독자라고 했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추출해서 이렇게 하나의 원칙처럼 설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성하는 내용들이 모두 이 원칙에 맞게끔 계속해서 개선되고 수정되고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점점 독자들의 투자 수익률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본 가이드만의 차별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득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제가 이 이제 투자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래와 같은 차별점을 가지고 작성이 된 자료가 있다면 되게 눈여겨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자라고 했을 때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가이드의 차별점을 작성해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저와 같은 갈증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방대한 경우도 너무 많고 위대한 투자자들이 추천하는 책들만 봐도 내용이 간단한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거나 불필요한 내용까지 많이 들어간 자료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몇몇 이제 투자 관련된 자료들에는 근거를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면 이렇다더라 라는 어떤 주장에 불과한 내용들인 경우도 많고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 의사결정에 적용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 라는 한마디 문장으로 정리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좋은 기업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좋은 기업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내용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동어 반복과 같은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는 경우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아마 금융과 관련된 투자 서적은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금융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뭐 물가 상승이나 물가 상승이 어떤 이제 주가에 혹은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뭐 시가총액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용어나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익숙하고 친숙한 개념과 용어를 통해서 어, 이제 설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 가이드에서는 해결하고자 하고요. 어,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건 독자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독자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내용이 이 원칙들에 어긋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영상의 코멘트나 아니면 뭐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저에게 어,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검토를 해보고 가이드를 더 개선해 볼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이 가이드가 개선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본 가이드만의 차별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